주말 오후,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중고차 매매단지. 차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차 저 차를 살펴보고 딜러와 상담을 하고 시운전을 하고 마음에 드는 차를 찾으면 계약서를 썼습니다. 주말이면 매매단지 주차장이 가득 찰 만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딜러들도 바빴습니다. 여러 고객을 동시에 응대하고 가격을 조율하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차는 있는데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딜러들이 상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견적을 보더니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거래가 성사되는 비율이 예전만큼 높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중고차 업계는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까요? 여러분은 최근 중고차를 사거나 팔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중고차를 살까 생각은 해봤는데 결국 포기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비판하거나 중고차 시장이 무너진다고 단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뒤에 있는 소비 심리의 변화와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소비 심리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는 오랫동안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자가용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자동차가 대중화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원하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고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새 차를 살 여유는 없지만 자동차가 필요한 분들에게 중고차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신차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중고차 시장의 핵심 매력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중고차 시장이 특히 뜨거웠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차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신차를 주문해도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빠른 차가 필요한 분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떤 차는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싼 역전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매매단지에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딜러들도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차만 확보하면 팔렸습니다. 마진도 좋았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중고차는 가장 현실적인 소비 시장이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컸던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신차 대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중고차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분들에게 중고차는 유일한 자동차 구입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빠른 출고였습니다. 신차는 주문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중고차는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고차가 답이 됩니다. 셋째는 다양한 선택지였습니다. 신차는 현재 생산되는 모델만 살 수 있지만 중고차는 단종된 모델도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 원하는 옵션의 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자동차 수요의 전반적인 증가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수요가 신차와 중고차 시장 모두를 키웠습니다. 중고차는 서민들의 가장 현실적인 자동차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시장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7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 시대의 부담입니다. 차를 사고 싶어도 금융 비용이 부담됩니다. 자동차를 살 때 한 번에 전액을 현금으로 내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할부나 자동차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 금융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 3% 금리로 자동차 할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고금리 시대에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48개월 할부로 산다면 금리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금리가 2% 오르면 매달 몇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4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담이 자동차 구매를 미루게 만들거나 살 예정이던 차의 가격대를 낮추게 만듭니다. 3천만 원짜리를 살 계획이었다가 2천만 원짜리로 바꾸거나 아예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입니다.
고물가로 생활비가 늘고 실질 소득이 줄면서 여유 자금이 줄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동차 구매 같은 큰 지출을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동차는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차가 아직 달린다면 조금 더 타다가 나중에 사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동차 구매를 뒤로 미루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차 시장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인 할인과 프로모션을 내놓으면서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 경우가 생겼습니다. 신차를 조금만 더 보태면 살 수 있는데 굳이 중고차를 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신차에는 보증이 있고 최신 기능이 있고 이전 소유자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신차와 중고차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중고차의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는 전기차의 등장과 그로 인한 혼란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중고차 시장이 새로운 고민에 처했습니다. 전기차를 중고로 살 때 배터리 상태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이 정보를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샀는데 곧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면 중고차 구매의 경제적 이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를 살 것인가, 전기차를 살 것인가도 고민입니다. 전기차로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중고차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소비자들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의 확대입니다. 예전과 같은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차 딜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컸습니다. 딜러는 차의 실제 상태, 사고 이력, 적정 가격을 알고 있는데 소비자는 잘 몰랐습니다. 이 정보 비대칭이 딜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엔카, K카, 헤이딜러 같은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됐습니다. 비슷한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에 차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의 과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서 가격 협상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제대로 된 가격이 아니면 사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딜러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동차 유지비의 증가입니다. 차를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를 유지하는 비용도 올랐습니다.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수리비도 올랐습니다. 부품 가격, 공인비, 이것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기름값 변동도 부담입니다. 차를 사고 나서 유지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계산해보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비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차를 갖고 있으면 주차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유지비들을 합산해보면 차를 갖는 것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계산을 해보고 나서 구매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비 심리 자체의 위축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구매 자체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큰 지출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값 걱정, 노후 걱정, 금리 부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동차 구매는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다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때 사자는 심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는 큰 금액의 지출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자동차보다 현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차가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차는 있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매단지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한데 그 차들이 빠르게 팔리지 않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자금이 묶입니다. 차를 매입해서 보유하는 동안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관 비용, 세금, 금융 비용. 차가 빨리 팔리지 않으면 이 비용들이 쌓입니다. 딜러들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하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같은 차종, 같은 연식의 차들이 여러 매매단지와 플랫폼에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하고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합니다.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중고차만의 문제일까요? 중고차 시장은 소비 심리의 바로미터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사실 더 넓은 소비 심리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큰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고차 시장이 잘 보여줍니다. 고금리 환경이 소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전, 다른 내구재 구매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할부로 살 때 부담이 커지고 부담이 커지면 구매를 미루게 됩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이 자동차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때 더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자체도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소비자들의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중고차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투명성이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시대에 딜러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 이력, 정비 이력, 정확한 차 상태. 이것들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딜러와 매매 단지가 신뢰를 얻습니다. 온라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에 잘 올라와 있지 않은 차는 이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잘 찍고 차량 정보를 자세히 올리고 소비자들의 질문에 빠르게 답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디지털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 경쟁력입니다. 한 번 거래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분에게 차를 사면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재구매와 소개로 이어집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택하는 딜러들이 살아남습니다. 데이터 기반 거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절한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을 판단하는 능력. 감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중고차 시장이 아니라 과거의 판매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중고차 시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차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수요는 언제나 있을 겁니다.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중고차 시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동차 소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겁니다. 하지만 방식은 변할 것입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했던 시대에서 소비자도 충분한 정보를 갖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장만 살아남습니다. 소비자도 변하고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비교하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과정입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고 적응하는 시장이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게 될 겁니다.